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종철입니다. 북한이 현재 어떠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핵을 가진 개발도상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상당히 대량의 로켓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세계 최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요, 수천 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를 하니까는 아이언돔이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로 미사일과 이 방사포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할 수는 없지만은 대한민국 역시도 다른 나라에게 보복 응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알겠지만은요,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은 수백 발을 갖다가 동시에 쏘는 방식이 되겠죠. 또 거기에 일부를 핵을 쓴다면은 어느 국가도 막을 수가 없는 수준이 되겠지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한미 군사 훈련하는 모습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하면은 우리가 한미연합군이 반격을 한다. 이때 젊은 병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다 죽었는데 한국군이 어떻게 반격을 합니까? 서울하고 평양이 불과 200km입니다. 어디에 핵이 떨어지든 간에 한반도는 끝장인데 미군이 단독으로 북한을 점령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한국군이 기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한 반격이라는 개념보다는 핵을 쓰지 않게 하는 평화적인 방법도 병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 제공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1983년도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교류가 거의 중단이 되는데, 최근에 김정은이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이 있는 기지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첨단 기술, 전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투발 수단이요, 주로 미사일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83년도부터 중단이 된 전투기까지 제공이 된다면요, 북한의 핵 투발 수단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가지고 최근 북한이 스스로가 핵 잠수함 운영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 남북 사이에 강대강 대결이 되면서 북한이 핵 탄두를 갖다가 급격히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핵무기 수가 증가를 하고 핵 투발 수단이 다양화가 된다면은요, 그 한국의 안보 또 동아시아의 안보에 상당히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현재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북한이 어느 정도 농축한 핵을 숨겨두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외부의 정보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대체로 모른다 쪽이 많습니다. 외부 세계가 북한의 핵 탄도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핵무기에 대한 기술과 실험을 마쳤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봤던 핵무기 수준이 아니라 한반도 또 서울 전체를 날릴 정도의 핵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간에 강대강의 도발보다는 이러한 군사적인 해법을 강구하지 않게 하는 선제적 예방적 해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햇볕 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간에요, 핵과 미사일 실험을 북한이 동결을 했을 때요, 우리가 근본적 해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2022년이 되면은요, 한반도에 이제 신냉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의 보수 정부의 입장은 강대강의 대응을 통하여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반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18년, 19년과 현재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강대강이지만 북한도 강대강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동결된 핵실험, 핵 농축을 갖다가 핵무기로 전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한미군사훈련이라든가 우리의 힘에 의한 압박에 의해서 북한이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핵무기 전환의 속도를 점점점 빨리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체제에서 이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요, 유엔 안보리가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을 제재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남과 북의 입장이 거의 비슷해진 것 같아요. 즉, 신냉전이 가속화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한미일 같은 경우에는요, 군사보호협정이 한미 사이, 한일 사이, 미일 사이 각각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상호 군수 지원이요, 한미, 미일 사이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와 미일 사이에 각각 안보 조약이 있는데요, 이것을 묶으려는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미일 회의가 통합이 되면서요, 동아시아판 집단 안보 체제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구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합 미사일 방위 체계라든가 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요, 한국의 사드 문제 등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선택에 대응해 가지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의 연합군사훈련에 대응을 해가지고 북해도에서부터 일본 최남단인 가고시모까지 일주하는 일본 열도 포위 봉쇄 훈련까지 하고 있고요. 또 한반도 주변에 대해서도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점점점 더 강대강의 대결의 장소로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조건을 먼저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 의해서 종말을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죽는다라는 개념인데, 이 경우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러한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안전 보장을 현재 상당히 보장해주는 방식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제재를 하고 있지만은 제재 회색 지대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어서는 아주 큰 우산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핵을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고, 이제부터는 국경이 개방이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와 무역을 통해서 현재보다는 경제 상태가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없는, 또 북미 대화가 없는 냉전을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북한의 핵을 방지하고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을 약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같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에다가요,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면요, 한국은 한 달 안에 국제사회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혀 다른 경제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제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와 정치인들 중심으로 제재 방안을 새롭게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제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